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거시 경제가요. 대체로 이런 뉘앙스가 매우 강합니다. 트럼프 이제 취임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1월 20일 얼마 안 남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 시장도 비슷합니다. 핵심 그 지표들은 이거예요. 그 트렌드는 강달러다 이거죠. 달러가 강하면 자산 시장에는 약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면 물가가 고물가면 연준에서 금리를 당분간은 내리기가 어렵겠네. 느낌 오시죠? 대부분 이런 얘기를 조금 부풀려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속도 조절론에 암호화폐가 작년 말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실은 실업률이 미국에서 낮아지고 고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good news거든요. 좋은 소식인데 good news is bad news. 아직도 이런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 실업률 낮아졌어? 금리 좀 경제가 너무 좋네? 금리 안 내려도 되겠네? 이런 그 지금 논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요 항상 코인이 끝날 것 같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을 때요 항상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이 앞으로 월가 전통 금융에서 100년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탐욕이 끝이 있습니까? 이 판을 이제 거의 장악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키우겠죠. 단기적으로는 강달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 당연히 이건 거의 전쟁, 테러 이거 누가 압니까? 고금리 이것도 당분간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이게겠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강달러가 유지되면 미국의 제조업체들 지금 그쪽에서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다 깎아먹습니다. 고관세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진짜 60% 100% 때리면요.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니게 비싸집니다.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조금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코인은요. 사실상 지금 이제 자산군으로 이제 막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100년이죠. 월가의 탐욕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단기 조정을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쌈짓돈 있는 거 적당히 더 그냥 붓고 있거든요. 아이더 딥의 기회일 수도 있고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각자 저는 절대 이것을 사세요 파세요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어차피 95%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결국 자기 손가락의 몫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NYDIG 여기는 주로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이제 금융회사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더라도 코인 정책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여전히 지금 지명을 했지. 이게 이제 실제 그 인사가 아직 이게 100%된 게 아니잖아요. 또 직원들도 뽑아야 돼요. 또 관련 법안들도 예산, 부채 한도, 관세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코인 관련 법안이 뒤로 처질 수도 있어. 다만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는 있다. 사실 이 마지막이 되면요. 이 법 통과되면 슈퍼사이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요. 취임 인사 정책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무슨 컵라면 끓이듯이 1분 2분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시간 걸립니다. 보급한 투자자 기관이든 그게 개인이든 4848 이 유혹은 누구나 느낍니다. 근데 이 유혹을 못 이기는 자는 아마 실패를 하겠죠. 하고 싶지 않을 때 조금씩 사는 사람들, 진짜 팔기 싫은데 조금씩 파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선방할 것으로 전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했잖아요. 다 공화당이 있어서 이 트럼프의 친 코인, 친 AI 정책을 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벼르고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반대에서 이제 내년 이제 중간 선거쯤 되면 민주당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 트럼프가 뭔가 정책을 폈을 때 이제 트럼프 한 3년 차 됐을까요? 마음껏 펼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찌됐건 코인, 주식이 지금 대비했을 때 연말로 가면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투자는 어떤 사람이 잘할까? 이 피델리티 이 피터 린치죠. 이게 저는 계속 우리가 좀 힘들 때마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성패는 투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주식 투자자, 코인도 마찬가지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뭐다? 배짱이다. 비관론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관론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움츠려져 있는지, 오히려 이것조차 활용하는 사람이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코인의 지표 두 가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최소 40%대까지 가져야 이게 탐욕 지표인데 아직 탐욕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58.3%. 아직은 오히려 움츠러들었을 때요. 코인베이스 앱 지금 제가 그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거 1위가 되면 그냥 떠나자. 그냥 탑 3, 탑 5. 지금 191입니다. 아직 탐욕이라고 할 수 없는 레벨이죠. 지금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은 절대 팔 때가 아니라고 저는 들립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해시키는 두바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이제 승인을 받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면 중국에는 해시키가 있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잡으려고 물론 지금 홍콩에서 거래소를 해시키 그룹, OSL 그룹 하나 또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월가 등 전통 금융회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단기 급등락과 미래의 방향성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크게 신경을 저는 안 쓰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바이비트 중국계 거래소거든요. 규제 문제로 인도에서 코인 거래를 중단한다. 1월 12일부터 코인 계좌 개설을 중단한다. 이게 이제 좀 가격이 움츠려져 있을 때 또 인도 퍼드 비슷한 게 나오면 움츠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시 중단이 되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제한 없이 자금을 출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몇 주 정도 인도에서 뭔가를 좀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규제 당국이랑 그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몇 주 동안 그 입출금을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바이비트는 이번 거래 중단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머드렉스라고 하는 인도의 코인 플랫폼인데요. 여기도 지난 11일부터 1월 28일까지 암호화폐 코인 출금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컴플레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코인 데스크, 더 블록 이런 데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가 이것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도는 잘 아시다시피 BIS의 소위 그 영향력, 뭐라고 하면요, 굉장히 BIS 말을 잘 듣는 중앙은행 중 하나가 인도의 중앙은행입니다. BIS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건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CBDC 개발에 이거 빨리 사용, 활성화시켜, 이것을 말을 가장 잘 듣는 곳 중에 하나가 인도고요.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금 계시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친 BIS 조직 중에 하나가 지금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곳이 바로 인도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이제 뭐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뭐 이제 공식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법인데 뭐 채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실제로는 홍콩을 통해서 친코인 거래를 이제 길을 터놨죠.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시장이 본토에 뭐 비트 이더가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땐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이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인도는요. 지금 뭐 30 몇 프로 이상의 세금을 그대로 부과를 해서 지금 뭐 투자자 기업할 것 없이 다 지금 인도를 떠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도는 결국에 친코인으로 전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거 뭐 저는 이제 낙관론자입니다. 이 CBDC 이제 BIS에서 시키는 걸 어느 정도 시간을 번 다음에 좀 뒤편에서 좀 나중에 인도는 결국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코인은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트렌드는 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는 인터넷 안 써. 이럴 수가 없는 거랑 좀 비슷하다 봅니다. FTX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FTX 첫 상환이요. 점점 뒤로 미뤄집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월 2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된다. 약 12억 달러, 뭐 우리 돈 거의 2조 원 조금 못 되는 1.7조 원, 8조 원을 이제 나눠준다고 하는 거고요. 등록이 일단 다 끝나야 상환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월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3월 4일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2년 11월 달 FTX 파산했었죠. 그때 코인 시세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비트코인 2천만 원 조금 넘었을 때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뭐 1억 4천 뭐 떨어졌는데도 지금 한 7개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인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뭘로 준다? 현금으로 줍니다. 그때 당시 시세로. 이 자체도 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라면 지금 채권자들이 돈 나눠주고 있잖아요. 제 예상이죠. 이걸 뭐 저만의 소설일 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서 현금을 나눠주지 않겠냐. 왜요? 고점에서 또 물리게 하려고. 물론 가능성입니다. 제가 100% 알 수는 없고요. 팩트는 뭐다? 현금 상환, 쉽게 말하면 코인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이 2월 심지어 3월 초까지도 이게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게 이제 들어오면 사실 시장에 좋은 일이거든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락이 지난해 비트코인을 얼마나 샀냐? 하도 이제 뭐 몇십조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블랙락에서만 73조, 총액으로 치면 더 샀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5조 원, 피델리티는 30조 원. 어마어마한 뭐 어떤 국가의 GDP만큼 그냥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직접 매수한 것도 있죠. 그리고 간접 매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체형 그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들 뭐 대부분 대주주로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코인베이스다, 뭐 지갑이다, 여기 선물이다, 옵션이다 이런 인프라까지 싹 다 합치면요. 사실 이제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될 것이다. 저는 올해 이더리움을 앞으로 마케팅 저는 좀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옛날 월가 인사이더가 이런 얘기 했었죠.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 앞으로 한 10년, 15년. 최소 20배 이상 오르지 않는 자산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만 조금 이게 산 게 아니고 전체 인프라를 싹 다 가져가는 것은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JP모건 CEO가 오랜만에 CBS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내재 가치가 없다. 도입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다단계다. 저기 뭐 쥐덕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흡연과 같답니다. 흡연. 사람들이 비트를 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신중한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반려 돌멩이, 거품이 잔뜩 낀 사기다. 뭐 자기가 정부 고위직이면 금지시켰을 것이다.
2017년도에도 비트코인 사기다. 처음으로 이게 이제 임팩트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유럽에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한 번에 드린 적이 있었죠. 2017년 9월 말이에요. 실제로 유럽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회사거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비트코인 시장 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은 사기다 발언을 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 전후에 스톡홀름, 그러니까 스웨덴 쪽에 있는 나스닥 거래소에서 고객을 위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거래했다. 그러니까 이제 현물 ETF는 이때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생 상품을 샀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의 사례이며 시장 조작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 감옥을 갔다, 뭐 여기 뭐 벌금을 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누가 감히 미국 사실상 뭐 거의 세계 1위입니다. 뭐 중국에 큰 뭐 은행들이 있지만 미국 1위의 은행의 회장을 상대로 누가 감히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의혹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테라루나 사태 폭락 이후에는 그 뒤에 누가 있었다? 블랙락 스타들이 있었다. 분명히 의혹일 뿐 이게 증거는 없을 것 같았는데 23년 10월 달에요. 증거가 나왔다. 이 기사 아마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테라폼 랩스 권도영 측 재판을 받으면서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권도영이 지금 재판받고 잘못하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은 까발린 겁니다. 증거를 들이내밀어 버린 거예요. 보시면 테라폼 랩스는 이러한 의혹을 니들이 해소를 하려면 시타델 그때 당시에 관련 그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세요. 이거 내면 사실 끝난 거거든요. 제출했을까요? 당연히 제출 안 했겠죠. 테라폼 랩스가 공개적으로 입수한 증거가 있다. 켄 그리핀 시타델 대표가 공매도할 의도가 있었음을 뭐했다? 확인했다. 22년 5월 디패깅 났었죠. UST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졌을 때 시타델이 연관돼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고 주장을 했죠. 이거 있는 거예요. 재판에서 증거를 들이냈는데 재밌죠? 이게 22년 5월 사건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야 막 미국에 가고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심지어 재판을요. 지금 당장 뭐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년 1월까지 재판을 연기한다. 이거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저기 샘 뱅크먼 FTX 전 창업자는 뭐 바이든이 사면을 한 해 만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트위터가 해킹됐고 온갖 공매도 시장 조작 의혹으로 남아있는 게 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1위잖아요. 압도적 1위입니다. 시타델 EDXM이라고 코인 거래소 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퍼드나 속임수가 실은 난무하는 이유가 의미하는 게 코인은 오히려 확정된 미래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지명인 스콧 베센트라고 있죠. 이분이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50만 달러를 들고 있답니다. 우리 돈 7억 8억에 달하는 큰 돈을 투자를 했었죠. 근데 이분은요, 사실 뭐 헤지펀드의 제왕입니다. 이게 굉장히 억만장자 투자자예요. 지금 금융 ETF만 5.2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우리 돈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치면요, 지금 비트코인 들고 있죠. 저번에 미국의 하원 의원도 비트코인, 솔라나, XRP를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억만장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주로 비트코인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던 억만장자가 대부분 통자산 아니고요. 부동산 이런 거 빼고 유동성 자산 중에서 1에서 5% 정도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콧 베센트도 그런 과입니다. 말은 쉽게 바꿀 수 있죠. 행동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겨울이죠. 뭐 눈이 많이 온 지역도 있고, 지금 많이 춥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이 나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하천 같은 데 가면 뭐 영하 뭐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꽁꽁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 물고기들 다 어디 간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춥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봄이 돼서 뭐 여기서 이제 한 두세 달 지난 봄이 오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새순이 돋고요. 잎이 납니다. 그래서 또 벚꽃 시즌, 벚꽃 엔딩의 시즌이 오겠죠. 날씨, 최근에 악재들 때문에 뭐 잔뜩 움츠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잊으시면 안 될 게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크립토의 가을입니다. 가을에 뭐 합니까? 수확을 하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의 시즌이에요. 올해는 저는 수확, 탐욕의 시즌으로 봅니다. 한 가지 제가 기억 드릴게, 말씀을 드릴게, 심지어 코인 수확 시즌에도요, 늦 태풍이 올 수가 있어요. 코인이라는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늦 태풍.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오히려 무덤덤 하시는 게 수익률을 늘리는 데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숙련된 투자자라고 하면요. 좀 정반대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추우니까 이제 움츠려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름에 사실 이제 작년에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추석 때까지 반팔 입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의 상상력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막 움츠려 있지만 12월 초로 기록하는데요. 그냥 웬만한 것은 다 올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막 움츠리시기보다는 바이더 딥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돈이 없으시면 그냥 자기 삶을 사시면서 조금 거리를 두시고 좀 무덤덤하게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몇 달 지나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 순간이 저는 지금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누군가 뭐 코인을 사세요 마세요 절대 설득 안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찌됐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좋은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